안녕하세요. 슈아이 히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최근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지도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과 중동 무장단체인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란과 전면전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30일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최고사령관인 푸아드 슈크르를 죽였다고 발표했고, 시신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회의 잔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슈크르는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점령한 골란고원의 한 축구장에서 12명의 이스라엘 청소년이 사망한 로켓 공격의 지휘자로 지목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격받은 지 3일 만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레바논 남부 교회를 정밀 공격했고, 슈크르는 이스라엘군이 공격한 건물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24년 7월 31일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테헤란 교회의 자파라니에 위치한 건물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하니예가 이란의 테헤란에서 마수드 페제시키안의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던 중 살해됐다고 발표하고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였습니다. 피살 장소가 다른 곳도 아닌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이고, 더군다나 마수드 페제시키안의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살해당한 것이라 앞으로 중동 정세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하니예의 경호원 한 명도 그와 같이 살해되었다고 하며 하니예의 암살을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니예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분쟁 국면마다 협상을 도맡으며 국제사회에서 하마스 외교의 얼굴로 통했으며, 야히야 시나루와 같은 하마스 내 강경파와 소통하는 핵심 채널이었습니다. 하니예의 장례식은 생전 그가 자주 왕래하던 하마스 이스라엘 간 중재를 맡은 카타르의 수도 도하의 이맘 무함마드 빈 압둘 와합 모스크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니예를 암살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아예 하지 않았는데, 과거 헤즈볼라의 푸아드 슈크르 암살 사건은 자신들이 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란 테헤란 내의 안전가옥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이란의 중심부가 뚫린 것으로, 이란 정보 당국 입장에서는 큰 굴욕이었고, 이란은 피해 보복을 천명하게 됩니다. 현재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로켓 공격을 감행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가자지구 폭격을 계속하며 민간인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카타르 도하에서 재개되었고, 협상 당사자인 이스라엘 측 대표단과 미국,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 대표단이 카타르 도하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을 위해서입니다. 대화 상대방인 하마스는 일단 불참했지만 추후 논의에 참여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미국은 윌리엄 번스 CIA 국장과 브렛 맥거크 백악관 중동 북아프리카 조정관을 협상 대표로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의 보복 공격을 억제하고 이스라엘의 방어를 위해 핵잠수함 조지아와 항공모함 링컨과 루즈벨트를 중동에 파견하였고, 중동 부근에 F-22도 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하는 걸까요? 그것은 미국 내에서 유대인이 가지는 파워가 엄청난 것과 미국이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우디 등을 지원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내 유대인의 인구는 760만 명 정도로 미국 인구의 2% 정도 됩니다. 숫자로 보면 그리 많은 인구는 아니지만 유대인은 미국 내에서 정치, 경제, 문화, 언론, 교육 등 모든 분야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팩이라는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같은 로비 조직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아이팩에서 이스라엘 지지 연설을 할 정도이고, 이 로비 단체는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 정부나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정부 관료, 의원 선거까지도 유대인을 지지하고 유대인 단체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유대인들의 파워는 엄청난데, 기업이나 언론사에서 반유대인 정책이나 팔레스타인 쪽을 지지하면 광고와 자금 지원을 끊어버려 재정적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예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그의 소셜미디어 X의 반유대주의 게시물이 급증해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반유대주의 음모론을 주장하는 X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자 여러 대기업들이 바로 X의 광고를 줄줄이 끊어버리자 일론 머스크는 해명들을 올리고 직접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 가족들을 만나는 쇼를 보여주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헐리우드 배우들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면 작품에서 바로 하차되거나 소속사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미국 대학가에서 반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지를 외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날 때에도 반유대주의에 명확한 반대 의견을 올리지 않은 대학 총장들도 총장직을 잃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전쟁 책임이 있다고 성명을 낸 로스쿨 학생들은 이미 취업이 된 로펌에서 채용이 취소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대선 후보 캠페인에서 바이든이 인지 문제로 차기 대선 후보 사퇴하라고 압박을 받았을 때 후보 사퇴를 거부하자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기업, 단체에서 바이든에 대한 선거 지원 자금이 끊기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유대인은 미국 내 가장 거대한 금융회사, 언론사, 영화사, 스포츠 구단 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눈밖에 나는 순간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 지역은 석유와 수에즈 운하 등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에 도움이 될 만한 우방국들이 필요한데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협력하기 가장 좋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막대한 군사력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독자적인 노선을 가는데 동맹을 맺으면 방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고 유럽에서 박해를 받을 때에 천민들이 할 수 있는 금융 대부업을 통해 막대한 자본을 형성하였으며 그 자본의 힘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미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동 지역에 미국의 군사자산을 전개하자 피해 보복을 천명한 이란도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란이 전면전을 일으켜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 이란도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동에서 가장 심한 앙숙인 이스라엘과 이란의 자체 군사력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은 미국이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과 이란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파이어파워라는 군사력 평가단체에서 발표하는 군사력 지수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이란이 17위, 이스라엘이 18위로 비슷합니다. 국방 예산을 보자면 이스라엘은 약 240억 달러, 이란은 200억 달러 수준이지만 이스라엘의 무기가 이란에 비해 훨씬 현대적입니다. 최근 이란이 핵 개발을 위해 2022년 74억 달러에서 2배 이상 예산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위치상으로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군은 그다지 비교 의미가 많지는 않고 공군, 해군, 미사일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란군은 경비대가 이란의 국경 보안을 담당하며 경비대와 육군이 각각 별도로 지상군, 공군,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군 병력은 이란이 58만 명의 상비군과 20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17만 명, 예비군이 47만 명 정도로 상비군은 이란이 많지만 예비군은 이스라엘이 많아서 숫자로만 보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해군은 이란이 잠수함 포함 260척, 이스라엘이 70척 정도로 이란이 수적으로 우세합니다. 공군력은 전투기, 전폭기가 이란이 500여 기, 이스라엘이 750여 기 수준으로 이스라엘이 숫자로도 우세하고 기종도 F-15, F-35 등 최신 기종으로 구 기종인 F-5, F-14 등을 주력으로 하는 이란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공군력의 차이가 이란이 쉽사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드론과 미사일은 이란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시스템으로 이란에 비해 우수한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미국, 영국 등 우방국이 미사일을 요격해주고 있습니다. 핵폭탄은 양국 모두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이스라엘은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80여 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공군력을 제외하고 이란이 우위에 있으나 이스라엘은 이란의 무기에 비해 현대식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 질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을 생각하면 비슷하겠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스텔스 전투기 등 공군력에서 절대 우위이기 때문에 이란이 전쟁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고 세계 군사력 1위. 천조국 미국이 버티고 있는 한 안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사드라는 양질의 정보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하마스, 헤즈볼라 등의 수장들을 계속 암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마스는 이스마일 하니에가 죽고 난 후 강경파인 야히야 시나르를 새로운 수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최근 가자지구에는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협상 관계자들을 인용해 최근 몇 달 동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야히야 시나르 하마스 수장이 휴전 합의를 거부해 왔다면서 이들이 이번 협상의 최대 장애물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마스를 발본색원하고 시나르는 제거 1순위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저항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하마스의 야히야 시나르가 과연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피해 보복을 다짐했지만 이 협상 결과에 따라 전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자세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란은 하마스, 헤즈볼라, 이라크 민병대, 시리아 민병대 등 악의 축을 지원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악의 축을 쓸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중동의 전면전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도 참전하게 되어 파이가 커지고 전 세계는 크나큰 인명피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전쟁으로 죄 없이 죽어가는 민간인만 불쌍하고 고통을 받고 됩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뿌리는 같고 결국 형제들끼리 싸우는 꼴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다 보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두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쟁이 하루빨리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